인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격. 그 자기 자신을 갖고 왔던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명품백을 받는 것도 그렇지만 어떻게 민간인, 그것도 자기보다 더 나이가 많은 목사님을 만나는데 그렇게 옷을 그냥 편하게 차려입고 다리 올리고 가르침 탁탁 뱉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영부인 쓰지 않는다. 사실 영부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기로 한 것은 그게 너무 권위주의적이라서 이제 뭐 영부인이라고 쓸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영부인이라는 말을 안 쓴 건데, 그 영부인이라는 말을 붙여줄 만한 사람인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오바마 대통령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진작에 읽었던 미셸 오바마 자서전이 있습니다. 비커밍이라고 하는 자서전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부분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따왔습니다. 미셸 오바마가 쓴 자서전에 보면 우리는 버락에게 주어진, 여기 버락은 이제 버락 오바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버락에게 주어진 호화로운 혜택을 나눠받은 수혜자에 불과했다. 우리가 중요한 존재인 것은 우리가 행복해야 버락이 행복하기 때문이었고, 우리가 보호받는 것은 만약 우리가 안전하지 않다면 버락이 맑은 정신으로 나라를 이끌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미셸 오바마는 대통령 부인으로서 자신의 위치가 어떤 자리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성찰한 거죠. 대통령의 위세를 얻고 내도 뭐하든 할 수 있어, 남북 문제 내가 할게, 이게 아니고 나는 내가 행복해야 내 남편 미국 대통령이 행복하고 그래야 나라가 잘 굴러가고, 내가 잘 보호를 받아야, 우리가 안전해야 이 사람이 맑은 정신으로 나라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 구절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전통이 내게 요구하는 역할은 부드러운 빛을 내는 것이었다. 대통령에게 헌신함으로써 잘 돋보이게 만드는 것. 대체로 국가의 일에 도전하지 않는 태도로서 국가를 돋보이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게 대통령 부인의 위치입니다. 미셸 오바마가 그런 마음으로 오바마 대통령을 도왔기 때문에 오바마가 그렇게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내가 대통령인 양. 어쩌면 그렇게 똑같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명품백 받고 뭐 이런저런 얘기 다 하고 그러고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될 걸로 생각했나 보죠. 근데 국민들이 다 봐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한마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숨어 있습니다. 해외 방문 일정도 취소하고 말이죠. 그러면 국민들이 잊습니까? 잊혀집니까? 더군다나 이제 어떤 시국입니까? 총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 치르면 폭망한다는 거 상식 있는 사람이면 다 알지요. 그래서 아무리 막아도 막 튀어나옵니다. 이거 풀지 않고 선거 치를 수 있을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요, 김경률 비대위원 절차도 어겨가면서 뭐 공천 마치 줄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손들었는데 연일 김건희 문제 물고 늘어집니다. 이거 공천 줄 거 후회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럼 디올백에 대해서는 좀 대통령실이 어떤 좀 입장이라든지 방안을 내놔야 되시나요? 저는 아주 단순하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말씀드린 마찬가지인데 실상과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는지 우선은 사실관계가 저희로서도 궁금하잖아요. 국민들로서도 사실관계를 말씀하고 사과하자. 자꾸 이제 김혜경 여사는 또 뭐 김정숙 여사는 이러는데 우리 당이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도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비교하지 말자. 기아 타이거스가 작년에 7인과 8위를 했는데 자꾸 한화하고 롯데하고 비교해서 우리 거기보다 잘했다 이러지 말자는 거죠. 우리 어떤 국민들이 요구하는 기대치가 있는데 우리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자. 그래야만 국민들의 정서에 다가갈 수 있고 마음을 녹일 수 있지 않나. 적어도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 지금 국민의힘에서 수도권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 문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거 풀지 않으면 선거 치르나 마나다 이런 생각하니까요. 하태경 의원 부산에서 수도권으로 출마하겠다고 옮겼는데 하태경 의원도 끼어들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총선이 이 영부인 선거 이렇게 몰고 가는 게 민주당 전략이고 이제 이 부분을 선거 전에 최대한 빨리 해소해야 된다는 게 우리 당 분들 대다수의 입장입니다. 지난번 삼선 의원 모임에서도 뭐 그런 이야기가 뭐 다 대동소이했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검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영부인께서 직접 나와서 이제 본인이 대선 당시에 아내로서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막상 되면은 또 일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 일 도와줘야 된다. 선의의 그런 마음이 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걱정하는 이제 마음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하다. 특히 국내 활동은 하지 않겠다. 공식 활동은. 왜냐하면 이제 외국 나가는 건 사실 에티켓이잖아요. 이제 부부가 같이 나가는 게 국제 매너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디올백 같은 경우는 함정이긴 하지만 부적절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저는 어쨌든 공인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라고 보고요. 김건희 여사가 직접이요 마이크 앞에서 본인이 받은 거잖아요. 디올백 같은 경우는. 예. 자, 이제 수도권 인사들은 특히 걱정이 심하겠죠. 그리고 어제 들려드리기는 했는데 이번에 영입했던 이수정 경기대 교수 얘기도 다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다시 들으려고 하는지는 듣고 나서 제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당이 또 한동훈 비대위가 이제 좀 민심을 더 끌어오기 위해서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좀 풀어야 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법적으로 그럼 되겠는가. 재판 지연이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뭐 하나 제대로 된 확정 판결이 나오는 데까지만 2년 이상씩 걸리는데 특검을 해가지고 또 거기다가 예산을 들이고 그런 일들을 또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총선을 앞둔 입장에서 참 게임을 이상하게 한다. 부당하게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차라리 그거보다 김건희 여사가 경위를 설명하시고 만약에 뭐 선물이 보존돼 있으면 준 사람에게 돌려주시고 국민들에게 사과하시고 이렇게 하면 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라면 그렇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수정 교수 발언을 왜 제가 다시 한번 들려드렸냐면요.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제 제가 저 얘기를 듣고 나서 저렇게 하는 게 상식이죠. 그랬다가 차지원 교수님한테 혼이 많이 났지요. 차지원 교수께서 그거 옳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셨죠. 네. 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영란법 부정청탁 금지법에 보면요. 공직자 배우자는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길 경우에는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이를 안 그 배우자 공직자는 그 즉시 서면 신고하고 반환하고 또는 반환 종료 그러니까 반환을 종료하는 의무가 생기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배우자도 똑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아내의 이 디올백 수술을 이제 알잖아요. 그 모든 국민이 다 아는데 그 반환했나요? 반환을 종료했나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조사는 누가 해야 되죠? 관할 지금 부처가 국민권익인데. 국민권익이죠. 그러니까 국민권익이 조사하고 있나요? 조사 안 하고 있으니까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12월 19일 날 고발했잖아요. 조사해달라고 신고했잖아요. 그리고 12월 26일 날 당시 권익위원장이 법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런 방법 없이 딴 거 지금 조사한다고 조사 착수 사실을 국민들에게 발표했는데 그 이재명 대표의 그 헬기 이용 그 조사 착수를 국민 알 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제가 지금 바로 예. 뭐 말씀 중에 연결해서 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까 이수정 교수가 아니 그 법 위반을 했는데 범죄 심리학자가 그거 뭐 법 상관없이 그냥 뭐 사과하면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어제 거기에 홀려가지고 네. 맞아요. 저렇게 해야지요. 그랬다가 아니, 혼났다니까 그런데 제가 자, 이거를 다시 이제 따르게 죄송하다고 보자는 거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송영길 대표 금품 수사권이라고 해서 지금 감옥도 가 있고 조사도 받는데 제일 많이 받았다는 사람이 한 300 정도 되는 거예요. 보통 뭐 몇십만 원 받은 사람도 있고 또 100만 원 받은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 디올백 300 받은 거 이거 법적인 문제 해결 안 해도 그냥 사과하면 끝난다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영입 1호가. 예. 그러면 송영길 대표 관련돼서 그 사람들 100에서 300씩 받은 사람들 사과하면 다 끝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왜 송영길 대표하고 왜 민주당 의원 관련된 사람들은 다 감옥 가고 검찰 조사받고 그러고 있고 저 대통령 영부인은 300만 원짜리 디올백 받아서 뇌물 받은 건데 저거 사과하면 끝나냐. 형평이 안 맞잖아요, 형평이. 아니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이게. 저는 뭔가 지금 여권에서의 이런 목소리들이 보면 일사불란함이 좀 느껴질 거예요. 아. 일사불란함이. 뭐냐. 그냥 사과하면 끝날 일인 것 같은 프레이밍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에 우리 김건희 여사가 선거 때도 아주 비판 여론이 고조되니까 결국 사과해야 된다, 사과하고 끝냈어요. 그 이상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 안 된다. 그냥 사과하면 다 끝난다. 하태경 의원 모든 사람의 말을 보면 결국은 사과하면 다 해결될 문제를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요지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나섰다는 거.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저항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목소리를 냈다는 건 뭐냐? 일사불란하게 오더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프레이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결국 사과만 하면 이 문제는 특검법 재결이 돼서 안 됐을 때 또 여론이 어떻게 형성이 될까?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볼 때 이거 사과 이 정도 선에서 사과하면 다 끝날 수 있게 밑자락 까는 거다. 여권이 이거에 대해서 이견을 하고 부글부글한다?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수정 교수 얘기 들으면서 지난번에 그 디올백이 가짜다. 뭐 가짜일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아, 그런 얘기 했어요? 예. 아, 그럼요. 예. 예. 그 얘기를 하고 이번에 돌려주면 유죄가 무죄가 된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잖아요. 야, 어떻게 범죄 심리학자인가. 야, 이거 진짜 같은 지역구 아니십니까? 아, 예. 네, 할 얘기가 좀 많아요. 아니, 이거 당선에 눈이 멀지 않고는 이거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미 이수정 교수의 눈은 멀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일련의 사태, 김건희 사과와 관련돼서 이 단계별로 치밀하게 가고 있다. 아까 뭐 김재준 춘추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가 국민의힘에서 군부를 뗀다. 김건희 사과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입에서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 얘기가 나왔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전국적으로는 김건희의 사과로서 이 사건을 종결하자. 이 단계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요구에 마지못해서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 제도를 부활하겠다. 이거를 이제 대통령실이 받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김건희가 다시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과를 하는데 아까 우리 저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뭐냐면 가래침을 4번 뱉으면서 상대방 눈동자를
보면서 뱉는다고 최재형 목사가 그랬죠. 눈동자를 보면서 가래침을 뱉는 사람이에요. 우린 쑥스러워서 뭐 숨기거나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김건희는 절대 이번 사과를 국민들이 잘못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분명 사과로 갈 겁니다. 안 그러면 국민의힘 폭망이기 때문에 사과로 가긴 갈 건데 우리가 지난번 사과 사건을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사세님이요. 개 사과에 속을 국민들 없습니다. 동료 시민들 빼고. 정어리 절찬리 모집 중 아이디 쓰시는 분 어디 은근슬쩍 지나가려고 특검해야지 사과는 무슨. 백상아리님 도둑질한 놈이 사과하면 다냐. 역지사지님 사과로 죄를 퉁치자고 그게 뭔 헛소리냐. 조금숙님 웃기지 마라 얼렁뚱땅 사과로 넘어갈 거라고 보나. 국민이 바본가. 뇌물 주가 조작은 범죄다. 우리 국민들이 다 이렇게 깨어 있어서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난국을 돌파해 보려고 연구에 연구를 하고 궁리하는 것 같은데 일단 너는 숨어 있어 꽁꽁. 그리고 대충 뭐 임박해가지고 사과하고 그러면 또 뭐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한다고 들었는데 보수 쪽 패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 저는 못 들어봤는데 그랬다고 누가 그러던데 요즘에 김건희 여사님이 그 일이 있은 뒤로 너무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거의 식음을 전폐하고 아주 뭐 식사를 하루에 한 끼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들었습니다. 헬스케지고 뭐 그러셨다고 뭐 대성 통곡을 했다 그러는데 하여튼 뭐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어이구. 들었는데 이거 약간 좀 다른 건데 한번 좀 시간 나서 유튜브 한번 좀 보시죠. 정법시대 잘 아시잖아요. 정법시대 제가 연구자입니다. 정법시대를 수시로 들어가서 봅니다. 우리 천공 선사께서 우리 김건희 여사님을 위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열심히 잘 들여다보고 있는데 최근에 했던 아주 유명한 또 방송이 하나 있어요. 천공이 이제 기생 이야기, 룸사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셨죠? 룸사롱의 특급 뭐 이런 그 도우미를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좌절할 때 찾아가서 거기서 위로와 격려를 받아가지고 큰 사람이 돼서 성공을 해서 다시 그 룸사롱 도우미를 찾아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한다. 결국 옛날 특급 기생도 그랬듯이 이 룸사롱 도우미가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귀한 존재 같은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방송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이 이제 미쳤구나. 진짜 미쳤구나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신격화 단계를 넘어서 조만간에 이제 뭐 이게 웅녀 이야기 나오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까지 제가 좀 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얘기가 좀 빗나가긴 했는데 예전에 제가 전태일 열사 어머님 이소선 여사님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이호 여사님하고 김건희 씨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아까 그 오바마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비교한다고 해서 우리 혼이 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비슷한데 우리 저 이호 여사가 저 이소선 어머니 칠순 때였는데 고위원 때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뭐 잔치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대통령 그 청와대에서 명단을 다 보내라고 하니까 이 노동운동 하던 사람들이 저 이소선 여사 축하하러 가는데 자기들 주민등록번호 다 하고 주소 보내고 다 귀찮으니까 이소선 여사가 대통령 영부에 오지 마라. 왜 우리 잔치하는데 귀찮게 오느냐 그랬더니 이호선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그런 거 다 없이 그런 거 일체 경호 이런 거 일체 없이 그냥 가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잔치하는데 가서 축하하고 거기서 같이 노래 부르고 같이 막 기쁘게 있다가 이제 오셨는데 이게 진짜 대통령 영부인의 품격이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이 세상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을 함께 기뻐해 주는 거. 이게 대통령 부인의 역할인데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지금? 아니 이거는요 그냥 인격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 체제가 다른 거예요. 이호 여사가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거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지금은 본인들도 느끼고 있지만 독재니까 그런 거예요. 독재 때 독재 국가 김정은만 보세요.
그 벤츠에 그 경원들이 몇 명이 붙어서 달립니까? 예?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김용현도 독재인 걸 알고 그러면 언제든지 위해를 당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호가 강화되는 거고요. 그 이호 여사님은 아유, 죄송합니다. 민주주의 공화국 당시 얘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예. 말씀드릴게요. 그 아까 모든 분들이 지금 이 김건희 이 사건과 관련해서 뭐 사과로 이렇게 덮고 넘어갈 거라고 보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여건이 단순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 저는 오늘 그 단초를 어디서 보냐면 국민일보 일면에 보면 이런 기사가 있어요. 한동훈이 김경률 마포 출마를 이야기를 하니까 예. 특혜 없다. 용산에서 그렇게 지금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 이것만 보면 용산이 그러면 정당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이 감나라 변화를 한다고? 근데 따지고 보면 용산에서도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나요?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한동훈이 마포 출마에 대해서 용산이 태클 거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는 이유는 뭘까요? 정치적 갈등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면서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동훈과 김경률이 김건희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둘이가 뭔가 지금 충돌하는데 한동훈은 거기에 대한 일종의 뭐 용산에 대해서 할 만한 모양처럼 비치는 거예요. 그것이 쉽게 말해서 한동훈의 차별화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근데 해법은 뭐다? 사과로 끝내. 이게 지금 김경률이 하는 이야기는 대통령 부부가 엎드려 사죄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과로 퉁치고 지나가자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김영란법이라는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중에 붕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더 크게 노리는 수는 뭐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방탄 여론을 그냥 깔아뭉개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다 사람 뒤올빼기해서 사과했니 안 했니 뭐 그걸로 끝나는데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에 대해서 쉽게 방탄 프레임이 지금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국민의힘의 딜레마거든요. 이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김건희 특검법은 어제 제가 그 기사 보면서 생각한 게 그거예요. 어제 뭐예요? 그 지금 검찰에서 그 울산시장 사건과 관련해서 임종석하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재기수사한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뭡니까? 1심 판결에서 판결문 보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김건희 특검에 따르면 그러니까 김건희 주가 조작은 1심에서 뭐가 나왔어요? 김건희가 직접 이야기한 녹취록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검찰이 의견문을 냈는데 23억의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 나왔어요. 그럼 그거는 왜 안 합니까? 제가 어제 그 재기수사 착수하라는 그 기사를 보면서 참 많이 웃었어요. 첫째는 참 징글징글하다. 그런 거 하나 있었고, 둘째는 재기수사 저런 방법이 있었네. 그러면서 국민들이 희망을 좀 갖게 됐어요. 지금 뭐 도이치모터스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의혹들 다 뭉개고 가잖아요. 나중에 재기수사하면 되지 않아요?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자승자박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까멜리아님, 반품도 기한이 있지요. 이미 지난 상품 반품 거절합니다. 감옥으로 가세요. 까멜리아님 오랜만에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자, 한동훈 위원장이 이것도 이제 들어보면 이것도 말인지 막걸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동안에 계속 피해 다니다가 뭐 합의가 안 된 것을 어떻게 봤냐 이러다가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는 합니다. 방금 차지원 교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것도 감안해서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김건희가 기월대 문제 관련해서 논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한 비대위원장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빨간 택배 옷을 입고 여기서 남의 업장에서 하기는 그런데 물으시니까 답하죠. 우리 국민의힘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정당이고, 또 그럴 때 강해지고 유능해지는 정당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에 대한 공통 문제를 전향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저게 이제 바로 호도하는 거죠. 네. 김재중 관장님. 네.
제가 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네. 이거하고 명품백 받고 이런 거는 별개잖아요. 완전히 별개의 문제죠. 이부속실 설치 문제는 본질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에 대한 명확한 선을 긋는 게 이부속실 설치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권한을 준다는 건 월권이라는 것이 명백해지기 때문에 이부속실을 설치를 하면 여사를 모시는 부속실 직원들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규정이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또 특별감찰관 문제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게 무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를 만들었기 때문에 공수처를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공수처에서 얼마든지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저 한동훈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수처 무력화도 또한 밑자락에 깔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여사의 지금 현재의 문제는 그와 무관한 문제거든요. 전혀 이부속실과 뭐 특별감찰관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 정부의 국정 운영 스타일에 대한 문제고 특히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풀어가는 그 국정 운영 스타일의 문제이고 이건 명백한 범죄란 말이죠. 아까 차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 위반 사항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면 될 부분이고 이게 밝혀지지 않고 안 되기 때문에 특검까지 갔던 거 아닙니까? 특검으로라도 그걸 파헤치자. 국민이 원하는 건 사과가 아니라 진실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본질을 지금 완전히 호도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절대로 여기서 현혹되지 말아야 될 게 제가 일사불란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저들의 행태를 보면 정말 일사불란하게 국민을 호도하겠다. 거의 모든 여권 인사의 표현을 보면 함정 몰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 계획된 거 맞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 물타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야당도 그렇고 언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 국민이 알고자 하는 것은 사과가 아니라 진실이다. 사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정 몰카 하는데요. 그게 어떻게 본질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함정 몰카라 하더라도요. 한동훈 장관 검사 출신이죠. 김웅 의원 여러분 잘 아시죠? 검사 출신입니다. 김웅 의원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1980년대 초 FBI 수사관이 아랍의 부자로 가장해서 미국 유명 정치인과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주고 이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앱스캠 사건이 터졌다. 가장 유명한 함정 수사 사례지만 미국 법원은 몰카에 찍힌 정치인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뇌물죄 특성상 증거를 잡기 어렵고 이러한 수사로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함정 취재 역시 비열하고 상스러운 작태지만 위법하다란 반박만으로 대처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진솔한 사과와 청탁금지법상의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준혁 교수님, 이번에 김웅 의원은 총선 불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뭐 수도권에 지금 뭐 나가면 죽는다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상황인데도 함정 몰카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같은 검사 출신으로서 정면 반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김웅 의원은 검사 시절에 그 검사 내전이라고 하는 책도 쓸 정도로 당시에 검찰 내부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민주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지금 그 한동훈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이죠. 그 뭐 몰카 이야기 하는데 아니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옛날 최순실 국정농단 때 그때 TV조선이 몰카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그 뉴스버스 대표하고 있는 이진동 당시 부장이 이제 설치를 했는데 그 내용 가지고 수사 누가 했습니까? 아, 윤석열 수사팀장하고 한동훈 당시 검사가 당시 수사팀으로 그거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당시에 그거 조사하지 말았어야죠. 아, 이거 함정 몰카니까 이거 조사하면 안 된다. 법적 위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본인들은 그거 다 하고 그걸 통해서 국정농단이라고 해서 유죄 선고한 거 아닙니까? 앞과 뒤가 다르잖아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잣대가 같아야 되는데 아니 잣대가 다른 게 적용하는 사람이 지금 정치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국민들이 다 압니다. 이제는요. 그쪽만 70년대 80년대에 머물러 있지 국민들은 이미 2024년에 와 있습니다. 많이 겪었고 많이 속아봤고 많이 당해봤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 국민들 대할 때가는 큰 코 다칠 겁니다. 그렇죠? 그럼요.